최근에 뉴스에 애완동물에 이렇게 압류 딱지를 붙여서 화제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였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고양이에게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고양이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도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현행법상 애완동물도 소유 물건이니까 물건으로 취급되니까 가능은 합니다. 채권자가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은요, 실제 압류해서 뭐 경매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압류를 할 때 이런 빨간 딱지 붙이죠. 네.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데, 자, 이게 언제 붙일까? 이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 붙이는 것 같아요?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 너무 당연하죠. 네. 이런 걸 동산 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자가 뭐 동산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승인하면은 집행관, 집달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이거 이렇게 가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냉장고, TV 이런 거에다가 붙이는 거 봤을 텐데, 이게 일단 이런 좀 딱지가 붙으면 뭐 함부로 떼어내도 처벌받고, 그 물건 어디 숨겨도 처벌받습니다. 공문서 무효유죄나 봉인 등 표시 무효유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이거 압류해놓고 경매로 팔겠다는 거죠.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을 이 동산들 팔아가지고 환가에서 채권을 만족시키겠다. 쉽게 말해서 떼인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동산 공매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가보시면 이렇게 압류된 동산, 뭐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을 감정가를 해서 경매로 올려놔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동산만 가지고는 경매하는 실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데 뭉쳐서 그것을 어떤 시가 감정가로 해놓습니다. 그것에 이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정하셔가지고 입찰하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채권자 돈도 주고 어떤 뭐 경매 비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결국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네.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그거 팔아서 돈 받겠다는 거죠. 채권자가 아무렇게나 뭐 채권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판결 정본이라는 게 필요해요. 판결 정본. 쉽게 말해서 어떤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판결문으로 확정을 받은 상태, 판결문이나 뭐 이런 지급 명령으로 확정받은 상태이어야만 이런 집행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이런 동산 압류가 뭐 실제로 채권 확보하기에는, 실제 내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기에는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동산 압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몇백만 원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뭐 가치 있고 뭐 비싼 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건들 당근마켓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바로 뭐 포장만 뜯어도 뭐 반값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뭐 압류까지 된 물건은 상품화도 거의 안 돼 있고 관리 상태도 대부분 엉망입니다. 네. 실제로 그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도요, 사실 많이 없어요. 경매 법정 가면 뭐 부동산 뭐 입찰이나 뭐 자동차 입찰에는 시끌벅적하고 많은데, 이런 동산 입찰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도 많이 없고 거의 경매꾼에 가까우신 분들만 거의 둘러보고 가세요. 감정가에서 유찰 몇 번만 되면 실제로는 거의 똥값이죠, 똥값. 속된 말로 거의 똥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정집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정집 싹 다 압류 진행해서 공매 쳐도 실제로 뭐 낙찰가 나오고, 채권자가 뭐 실제로 그 낙찰 받으신 사람이 그 낙찰 금액 넣고 뭐 비용 띄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은 몇백만 원도 잘 안 나와요. 변호사비부터 해서 변호사비, 뭐 법무사비, 뭐 이 집행 비용, 압류 진행하는 비용. 그럼 그거 결국 왜 하는 겁니까? 물론 이렇게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심리적인 압박의 요소가 좀 굉장히 큽니다. 진짜 집행관 집달리들이 문 따고 들으면요, 무섭기도 하고, 진짜 내가 망했구나, 우리 집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피부에 와닿는 거죠. 진짜 뭐 다 팔아봐야 뭐 몇만 원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다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새는 뭐 법원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너무 괴롭히려는 의도만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아무 때나 뭐 동생 공매를 인정해 주진 않아요.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인정해 주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갑자기 집행관들, 공무원들 와가지고 정말 뭐 깡패처럼 뭐 용역하는 사람들처럼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트렌드랑 맞지는 않아요. 부동산도 압류를 좀 해보고 기본적으로 계좌 압류도 해보고 뭐 차량 압류 이런 것도 다 해보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 그래도 채권을 좀 회수 못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야만 인정을 해주는 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이런 동산 압류, 이 동산 공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채권이 있는지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런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집행 절차도 실제로 시가가 나가는 물건 위주로 해봤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럴 때 진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익의 측면에서 좀 의문이 있고 사실상 뭐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가족이나 뭐 자녀까지 너무 괴롭히는 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지만 돈 떼인 사람 입장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분명히 필요한 절차인 것 맞고 정답은 없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라는 입장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입장, 그런 입장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떼인 돈이 있으신 분이나 당장 압류를 걱정해야 되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